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NBC 앵커와 미국판 유시민 이 두 분이 방송에서 서로 코인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좀 재미가 있어서 한번 이번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7월 22일 CNBC 인터뷰에 여기 보시면 자주 봤던 앤드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게스트로 초청받은 맥킨지라고 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여기 조라고 하는 사회자도 있죠. 자, 이 조라고 하는 분은 비트코인 찬성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벤 맥킨지라고 하는 분은 뭐 영화 배우인데요. 비트코인이 다단계 사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죠. 스코크박스 CNBC에 출연을 했고요. 코인 투자자 99%가 지는 게임이다. 단 1%, 뭐 거래소다, 뭐 VC, 초기 투자 기관들이죠. 코인 발행하는 이 친구들만 다 가져가는 나쁜 것이다라고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영화 뭐 OC라고 하는 곳의 유명 배우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영화 배우가 책도 썼다고 하네요. 제목이 Easy Money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는 도박이죠. 카지노 머니고요. 사기 중에서도 아주 걸작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 주제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 공청회에서도 뭐 몇 번 초청이 돼서 암호화폐요. 그거 다단계 폰지 사기죠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나가는 인터뷰마다 다단계 사기다라고 비트코인과 크립토 암호화폐를 비난을 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자, 사회자 앤드류가 묻죠. 당신은 왜 이 크립토에 입문을 하셨냐? 글도 쓰시고 뭐 트위터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맥킨즈가 답을 하죠. 대개 미국인들은 친구를 통해서 코인에 입문을 한다. 저 역시 친구로부터 비트코인 좀 한번 사봐 하는 최악의 인생의 재무 조언을 들었고요. 저도 결과가 그래서 좋지 않았다. 자, 그때 샀을 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냐? 자, 맥킨지가 그때 한 4만 달러, 5만 달러 정도 했던 것 같네요. 뭐 우리 돈 뭐 5, 6천만 원.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비싸게 샀겠죠. 21년도에 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제학을 전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계속 은연중에 과시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화폐로 이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되게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저는 이것부터 이해가 잘 안 되더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이 친구가 CNBC 나와서 매번 코인을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이유가 뭐였냐? 비트코인에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무려 우리 돈으로 하면 3억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큰 돈을 잃었다. 아, 그래서 왜 비트코인을 비난하는지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사회자가 굉장히 집요합니다. 전 그래서 이 안주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 잃으셨다고요? 자, 맥킨지가 조금 당황하죠. 아, 그거요. 처음에는 제가 좀 잃었는데 나중에 두 배, 뭐 묶고 더블로 가서 최종 결과는 사실 좋았어요라고 둘러대는 것 같아요. 자, 사회자가 더 샀다고요? 더 싸게 샀다고요? 얼마에 샀는데요? 비트코인 15,000달러? 2만 달러요? 그러니까 이제 맥킨지가 좀 당황하죠. 아, 저 비트코인 숏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락 베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이 시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베키라고 하는 여자 사회자가 끼어듭니다. 이 시장이 좋지 않다.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 당신의 그러면 가장 큰 걱정은 뭐냐? 맥킨지가 답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코인판에 와서 큰 돈을 잃는 게 가장 큰 문제죠. 특히 큰 거래량이 발생하는 해외 그 코인 거래소들이 문제인데요. FTX는 바하마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바이낸스는 뭐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캐리비안 쪽에 뭐 제휴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거래소가 이제 그 잘못했다. 자, 사회자가 앤드류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 논리대로라고 하면 비트코인보다 알트가 더 위험한 거 이거 맞냐? 물어봤더니 맥킨지가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수량 제한이라도 있죠. 딱 2,100만 개로 제한이 돼 있죠. 자, 문제는 뭐냐? 공급량이 제한된다는 것과 희소성을 혼동한다는 겁니다. 자, 자기처럼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절대 이런 거 혼동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희소성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런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량이 제한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런 이렇게 논리를 펼칩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까? 그건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립토 TV 채널 구독자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계속해 보면 자 앤드류가 맥킨지 씨 아무래도 여기 좀 옆에 앉아 계신 이분과 좀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 이 조라고 하는 밑에 이제 할아버지 있죠. 자 이분은 비트코인 옹호자이거든요. 자 조가 이제 드디어 나섭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 옹호자 맞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처음 샀을 때 4,000달러 정도 했고요. 4,000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500만 원이니까 굉장히 싸게 산 거죠. 그 이후로 저도 산전수전을 좀 겪었다. 그러면서 자, 맥킨지를 봅니다. 당신처럼 5만 달러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저도 좋아합니다.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잘 하는 앵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 많이 샀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듣고 있던 맥킨지가 좀 짜증이 나겠죠. 씨, 뭐 정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이제 속으로 엄청 잘난 척 하시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고요. 자, 조가 본인이 인터뷰했던 사람들 갑자기 읊기 시작합니다. 톰 리, 캐시 우드, 블랙락의 회장, 폴 튜더 존스, 피델리티 찰스 슈왑 회장, 뭐 드러큰 밀러, 뭐 억만장자들 다 인터뷰를 했는데 다 코인 갖고 있다더라. 코인이 대세라고 하더라. 자, 맥킨지가 뭐 계속하세요. 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또 답을 하죠. 자, 조가 당신이 뭐 이거 2년간 코인을 깊게 팠다고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 책 뭐 20페이지만 읽어보니까 바로 알겠던데요. 하고 또 조가 맥킨지를 자극시킵니다. 맥킨지가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장면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갑자기 CNBC 화면이 이걸로 바뀝니다. 스폿,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한 기업들, 뭐 블랙락, 뭐 피델리티, 뭐 비트와이즈, 자 이런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저 그냥 저게 뭐 다단계고 사기인데 ETF 신청을 했겠니라고 이제 조가 계속 깐족거리고 있죠. 자 맥킨지가 이제 작심하고 공격을 합니다. 탈중앙화의 미래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지금 뭐 블랙락에 의해서 제공이 된다고요? 조가 이제 모르겠는데요. 뭐 혹시 그럴지도 모르죠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탈중앙화의 표상이 사실 비트코인이잖아요.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인데 자, 그렇게 탈중앙화된 것들의 결집체가 이제 가장 중앙화된 월가의 탐욕의 기관들 블랙락 피델리티에서 제공이 된다? 이게 말이 되니? 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맥킨지가 뭘 이렇게 모르는 친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비트코인 노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 비트코인 채굴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탈중앙화되어 있다, 흩뿌려져 있다. 자, 비트코인은 뭐 상당히 그래서 안정성이 높죠. 근데 블랙락이다, 시타델이다라고 하는 아주 큰 중앙화된 월가 기관들이 그걸 제공한다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이제 돈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뭐 사회자가 물으니까 표정이 굉장히 씁쓸했던 것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조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그럴 수도 있다.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뭐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할지도요? 얘기를 하니 맥킨지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디지털 금이요? 아, 그래서 제가 희소성이랑 공급량이 제한된 것들 이거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또 답을 하죠. 자, 조가 그러니까 당신 생각은 비트코인이 결국 0으로 빵으로 간다는 얘기냐? 아니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조가 잠시도 입을 쉬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을 하니까 네, 맥킨지가 제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냐. 이제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죠. 자, 근데 조가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럼 뭐 비트코인이 0이 아니면 뭐 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냐? 맥킨지가 여기에 yes라고 답을 하죠. 더 떨어진다. 가격 더 떨어질 것이다. 조가 당신은 비트코인이 뭐 사라질 수도 있고 명칭이 비트코인으로 안 불릴 수도 있다는 얘기냐? 이제 맥킨지가 마지막 발언하죠.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믿음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허구다라고 답을 딱 합니다. 앤드류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렇게 따지면 금도 내러티브 뭐 이야기 요소가 7개, 8개가 있다 하면서 막 웅성웅성합니다. 그거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베키, 이제 여자 사회자죠. 맥킨지 씨, 당신이 얘기하는 건 코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중앙화된 거래소 문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 맥킨지가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하죠. 자, 조가 갑자기 또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팬데믹 시즌 그때 산 그 어떤 자산도 비트코인처럼 다 폭락했다. 뭐 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다 하니까 맥킨지가 NO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조가 맞다 생각해봐라. 줌, 넷플릭스, 이제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이런 기술주들 모두 추풍 낙엽처럼 주식 다 떨어졌다. 뭐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떨어진 거다. 그러면서 CNBC의 뉴스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하얀색은요, 비트코인 가격인데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온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줌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그 비대면 화상 회의할 때 쓰는 그 기업의 지금 주식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마이너스 70%인데요.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이거 봐라. 비트코인은 괜찮은데 줌 이거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맥킨지가 FTX 얘기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자, FTX 사태가 발발해서 미국 내 투자자들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아직도 돈을 못 찾고 있다. 또 셀시우스는 어쨌냐? 그러니까 조가 다시 말을 딱 끊어버리죠. 당신은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래소에 대해서만 얘기하네요. 자, 맥킨지가 뭐 코인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니까요. 자, 조가 답을 합니다. 자기 비트코인 거래 사서 자기 지갑에다가 넣어둘 수도 있다. 꼭 FTX 같은 거래소 안 써도 되거든요. 라고 또 첨예한 어떤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또 듣고 있던 베키가 나서죠. 저는 맥킨지 말에는 뭐 사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거래소에서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조가 인정하죠. 그거는 맞다. 맞는데 그러면 거래소를 탓해야지 왜 비트코인을 탓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맥킨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를 탓해야죠 하면서 되게 어색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실 왜 탓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저는 샘 뱅크만 또 셀시우스 창업자 제가 인터뷰를 다 했었고요. 근데 뭐 지난주에 셀시우스 뭐 창업자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2년간 이 산업을 공부했고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책도 썼다. 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둘 중에 어떤 분의 말이 좀 더 맞는 것 같나요? 좀 논리를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 왼쪽에 있는 조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관리가 문제다, 거래소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벤 맥켄지라고 하는 친구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체가 다단계고 사기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자, 누가 생각나십니까? 게리 겐슬러 의장이죠. 코인들 비트코인 빼고 다 증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죽여야 한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펼쳤죠. 반면에 리플 그 소송 케이스, SEC 이 케이스를 맡았던 우리 판사님은 코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유통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유통 방식이 1차 유통,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뭐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은 증권이다. 하지만 2차적으로 뭐 거래소에서 이렇게 매매된 것은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죠. 자, 게리 겐슬러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우리 판사님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자, 코인이 다 증권이면 또 다 죽여야 됩니까? 증권법에 맞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은 제가 볼 때 굉장한 억측이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많이 드네요. 자, 대중매체에서 수년간 비트코인은 사기다, 다단계다, 불법이다, 마약이다. 세뇌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지간한 업계의 호재 발표가 돼도 사람들이 지금은 잘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자, 이 말은요, 아직 지금 여기에 아주 큰 기회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 크립토 시장 저평가 받을 때가 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워런 버핏이 이런 말 했었죠. 모두가 다 탐욕을 부렸을 때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21년도, 17년도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아예 두려움도 아니고요. 아예 무관심의 영역 아닙니까? 올라도 불신이에요. 자, 이럴 때부터 우리가 꾸준히 떨어질 때마다 좀 탐욕을 부리면서 사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